사고가 남긴 교훈에도 남해안 섬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에서 안전불감증 현장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전통시장의 20%가 화재 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철새 도래지 주변 통제가 이어지면서 식당가 등 생태 관광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해안 섬으로 봄나들이 가는 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가 강화됐다지만 경남 지역 여객선의 화물 적자나 탑승객 확인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평일 하루 50여 차례 여객선이 오가는 통영여객터미널. 여러 사람이 같이 표를 끊지만 연락처는 한 사람만 받습니다. 나도 들어가는 거 2장 010. 탑승객 한 명씩 신분증과 연락처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배에 오르기 직전 배표와 신분증 확인을 또 해야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화물 적재는 어떨까?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바퀴에 나무를 괴어 놓았지만 섬에 도착하기 수 킬로미터 전에 받침목을 빼버립니다. 운항 중에 차량이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운항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입출항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갔다 오시고 나오기는 손님들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여객선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받침목을 미리 빼버리고 정박도 전에 승객은 차량에 탑승합니다. 유사시 선내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를 지도하고 점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점검에 한계를 시인합니다. 역시 이건 제 지도는 계속 이제 성선 지도 확인합니다.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감독기관인 마산해양수산청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화재라든가 충돌 그런데 우리들의 집중을 좀 많이 주지. 너무 작은 이거 오래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작다고 볼 수 있고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 교훈에도 남해안 연안여객선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 1월 여수수산시장에 이어서 최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은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불과 1시간 만에 시장 절반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여수수산시장 역시 두어 시간 만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잘 붙는 자재와 소방시설이 없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하루 10,000명이 찾는 마산어시장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소방호스를 연결해야 할 소화전은 상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빽빽한 점포 앞 가림막은 대부분이 비닐이고 불이 나면 폭발 위험이 큰 LP가스를 곳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시장 내 과일 판매 구역입니다.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인 비닐과 스티로폼이 각 점포 천장을 이렇게 낮게 덮고 있습니다. 보고 느끼지 일부 대놓고 연락을 안 하지만 재량률 보면 그런 거 있죠. 현대화된 구역도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만들어 불에 취약합니다.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하여 정기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며 건물 구조상 밀집되어 있어 전문가들은 전통시장도 화재를 대비한 난연제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야간에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시설을 현대화할 수밖에 없고요. 법정 내화 구조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전통시장 111곳 가운데 화재 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곳은 20%인 23곳. 한 번의 불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주남 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들이 전면 통제되며 주변 식당 등 생태 관광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닭을 지나치게 좁은 곳에 가둬 키우는 사육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 철새는 대부분 떠났는데 입구는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주남 저수지는 AI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AI가 없던 지난 2015년 겨울 다녀간 탐조객은 15,000여 명. 하지만 지난 겨울에 철새 관광을 통제, 찾는 사람이 끊기며 주변 식당들은 매출이 70%가량 줄었습니다. AI가 처음 발생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30% 뺏기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철새 탐조객들에게 의존하는 생태 관광이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전남 순천만은 AI로 전면 통제를 하다 지역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4일부터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새 도래지 통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에 쉽게 감염되지 않도록 닭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 키우는 사육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가축들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편견들은 늘 있어 왔고 결국에 그 재앙은 이제 우리가 가금류가 겪게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을 하고 유럽에선 가축들의 충분한 사육 공간을 줘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도 키우고 스트레스도 줄이는 동물복지 농장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그냥 달아나는 사고가 해마다 수십만 건에 이르는데요. 가해자를 잡기 힘든 탓에 피해자는 속만 태우는 일이 많고 잡더라도 보험 처리에 그쳤는데요. 앞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한 승용차 옆에서 멈춰섭니다. 한동안 멈추더니 SUV 차량은 후진했다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주차 차량과 충돌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겁니다. 새 차를 산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가 그렇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갔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상할 수도 없고. 이렇게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는 해마다 20-30만 건.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보험금만 4,800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가해자를 잡아도 다친 사람이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없는 탓에 도주가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으로 최고 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내에 있는 연락처로 가해자 인적사항을 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차된 차량에 본인 연락처라도 꼭 그 메모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항공기 부품 생산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후처리 공정을 담당할 한국 표면처리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카이와 항공 중소기업이 공동주주로 참여해 만든 기업으로 중소항공업체들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국 스피릿 항공사와 1,17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은 사천의 한 항공기 부품업체. 보잉과 에어버스의 꼬리 날개와 윙립 등 다양한 항공기 부품을 생산합니다. 생산된 부품은 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산화와 부식을 막고 강도를 높이기 위한 표면 처리 과정입니다. 국내에는 이 같은 표면 처리 업체가 단 2곳뿐으로 대다수 항공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월 생산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의 표면 처리 시설로서는 오버케이파가 되죠. 이 같은 후처리 공정을 담당할 표면 처리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비 121억, 민자 70억 원이 투입돼 8,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카이와 항공 중소기업 23곳이 주주로 참여해 최신 친환경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기존 국내 보유 설비보다 규모가 큰 12m급으로 설계돼 중대형 부품의 해외 수출 기회 확대도 기대됩니다. 전체적인 항공 부품 물량이 약 1,000억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항공업계 물량 증가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따라 2019년까지 공용 시험평가 시설과 항공 물류 시스템도 조성돼 항공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창원 지역 제조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드 보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여 업체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중국 측의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현지 생산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모가 모두 33건에 금액은 1,416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6월 24건에 282억 원에서 3개월 만에 400% 넘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소송기관 투자자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최소 운임 수입 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최소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의 재구조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김해시,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업 시행자와의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올해부터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인 2041년까지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지원이 기존 1조 7,963억 원에서 1조 4,919억 원으로 3,040억 원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